나이 먹고 나도 모르게 하는 추한 행동 5가지. 나이가 들면서 무의식적으로 형성되는 행동 패턴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습관이 되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스스로는 좋은 의도나 경험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거부감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추한 행동 5가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남의 말 끊고 끼어들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는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의 없는 행동을 넘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부재를 드러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열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화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상호작용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끼어드는 행동은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젊은 세대와의 대화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신의 풍부한 경험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오히려 소통의 벽을 높이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경청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세대를 초월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줍니다.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를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들의 관점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대화 중에 끼어드는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지 기능이 변화하고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즉시 표현하지 않으면 잊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말을 메모하거나 잠시 멈추어 기다리는 연습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대화는 주고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듣는 능력이 말하는 능력보다 더 귀중해진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듣고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둘째, 무조건 옛날에는 비교하기. 시간이 흐르면서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을 과거와 비교하며 옛날에는 이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 시절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문화에는 나름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현재의 기준으로 절대화하고 모든 것을 과거와 비교하며 평가하는 태도는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닫힌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젊은이들이 더 예의 바르고 공손했어라는 말은 현재의 젊은 세대를 일괄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발언은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각 시대마다 그 나름의 문화와 가치가 있으며 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술의 발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식의 비판은 현대 기술이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간과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단순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과거의 좋은 점은 기억하되 현재의 변화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저렇다니 이해가 안 되라는 비판적인 표현보다는 그때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화했구나. 흥미롭네라는 열린 태도가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는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변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세대 간 소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셋째, 건강 이야기만 반복하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자신의 건강 문제, 병원 이야기, 약 복용 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이러한 대화가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대화의 주요 주제가 되고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공감하고 걱정하지만 반복되면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건강 관련 이야기가 습관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건강 문제로 고통받고 있어 그것이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대화의 주제를 찾기 어려워 가장 익숙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심과 공감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건강 이야기는 부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점차 만남을 회피하게 되고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계속되는 건강 관련 불평이나 걱정은 세대 간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대신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생활, 문화활동, 여행 경험, 책이나 영화에 대한 이야기 등 긍정적인 주제를 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질문하고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순간에 간단히 언급하고 긍정적인 태도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를 나누고 싶다면 같은 연령대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과는 서로 공감하며 위로와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령대가 모인 자리에서는 보다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주제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몸만큼이나 건강한 마음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로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갖고 주변 사람들과 즐겁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노년의 모습일 것입니다. 넷째, 젊은 세대 무시하기. 나이가 들면서 축적된 경험과 지식은 분명 가치 있는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세대를 무시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태도는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비판이나 내가 너희 나이 때는 이라며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단절시킵니다. 각 세대는 그 시대의 환경과 문화 속에서 성장하며 고유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형성합니다. 현재의 젊은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닫힌 사고의 표현입니다. 젊은 세대를 무시하는 태도는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지 않고 가볍게 여기거나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젊은이들의 새로운 시도나 도전을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폄하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서로에게서 배우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배울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젊은 세대가 가진 새로운 지식과 기술, 창의적인 사고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때로는 그들에게서 배우려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눌 때도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한다는 지시적인 표현보다는 내 경험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의 제안과 질문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그들이 즐기는 음악, 영화, 소셜미디어 등에 관심을 보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보이면 세대 간 거리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겸손함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오만함보다는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겸손한 태도가 더 존경받습니다. 젊은 세대와의 상호 존중과 배움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사생활 간섭하기. 나이가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경향이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결혼, 출산, 직업 선택 등 개인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불필요한 조언이나 간섭을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큰 부담과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좋은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결혼 안 했니? 언제 아이 낳을 거니? 그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아. 공무원이 되는 게 어때? 등의 질문이나 조언은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발언은 상대방의 현재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사생활 간섭은 특히 가족 관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거나 형제자매 간의 서로의 생활 방식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그 선택을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간섭의 근본 원인은 대부분 걱정과 애정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더 나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작용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삶은 그 사람만의 것이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사생활 간섭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경계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이나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상대방이 그것을 원하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생각이 궁금한데 내 의견을 말해도 될까? 라고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다양해진 만큼 자신의 경험이 반드시 정답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만약 정말로 걱정되는 상황이 있다면 지시나 명령이 아닌 공감과 지지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의 선택을 존중해.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줘라는 식의 열린 태도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생활 존중은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러한 경계를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선택을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과 배려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형성되는 이러한 부정적인 행동 패턴들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나타납니다. 자신은 좋은 의도로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자기 성찰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이러한 행동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성찰의 첫 단계는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때로는 직접적인 피드백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가 대화할 때 불편한 점이 있니? 라고 솔직하게 물어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한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의 문화와 가치관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젊은이들과의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청의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질이 향상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은 충동이 들 때도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후에 적절한 방식으로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긍정적인 대화 주제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문제나 과거 이야기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 건설적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면서
대화의 소재를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듦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지혜와 여유, 관용의 미덕을 발휘하여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 노년의 지혜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모든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개선의 노력을 통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